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 경제의 어제와 오늘 강좌를 맡은 홍지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 강좌의 마지막 12번째 강의로 통일 한국의 경제,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1주차 강의 내용부터 간략하게 복습하겠습니다. 11주차 강의에서는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남북 경협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본 뒤 남북 경협이 추진된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또 남북 경협이 지닌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과거 또는 현재 북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어떻게 변형되어 왔는지, 그리고 오늘날 북한 경제 실태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북한 경제, 더 나아가 남북한 경제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통일 이후에 대해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통일은 언제 갑작스레 찾아올지 모르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통일은 남북한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번 강의에서는 통일 한국의 경제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연구는 통일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급진적인 변화는 아무래도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북처럼 분단 기간이 장기화되어 정치, 경제체제의 이질성이 커진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통일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통일 이후 경제통합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합과 관련해 가장 핵심 쟁점이 되는 두 가지 사안인 인구 이동의 자유화 여부와 남한 사회보장 시스템의 북한 지역 적용 여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통일 이후 인구 이동이 자유화될 경우 남북한 지역의 경제성장 전망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가정이 필요한 만큼 먼저 주요 변수와 가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어서 분석 결과를 가지고 남북한 지역의 경제 성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가 마지막인 만큼 이 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 통합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에 따라 통일 한국의 경제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 이후 경제 통합을 이야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 통일 사례입니다. 독일은 급진적인 형태로 정치적 통일을 이룬 국가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측면의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역시 급진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진 시기를 전후해서 시장이 통합되고 인구 이동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또 사회보장 서비스도 통합되었고 재정도 통합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진적이고 완전한 통합은 적지 않은 경제적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우선 통일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보장제도 통합에 있었습니다. 동서독의 소득 수준 격차가 큰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해서 적용한 결과 막대한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독 주민 상당수가 사회보장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동독 지역 임금이 빠르게 상승해 동독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은 결과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동서독의 노동시장이 통합되자 동독 지역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여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동서독의 소득 격차가 컸다는 데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남북한의 소득 격차는 당시 동서독의 소득 격차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독일과 같은 방식을 따라간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통일 관련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독일과 같은 방식의 경제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통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경제 통합은 최대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경제를 통합해가는 방안과 관련해 최근 주목되어 온 것이 중국, 홍콩의 통합 사례입니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이후 중국과 홍콩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분리된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화폐를 따로 사용했고 중국인의 홍콩 이주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습니다. 또 사회보장 서비스나 재정도 분리되었습니다. 다만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의 경우에는 거의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국, 홍콩 사례에 주목한 연구들은 남북한에 대해서도 이처럼 한시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화폐, 노동시장, 사회보장 서비스 등을 분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정치적으로도 수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이에 동의할 것인가란 동의할 것인가가 문제라. 예. 남북한 주민들이 이에 동의할 것인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해도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한시적 분리 운영 방안보다 좀 더 통합 수준이 높은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 통합의 형태에 대해 실제 사례를 참고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 통합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